이국제의 정보 톡톡. 혹시 여러분은 하루 3끼 반드시 밥을 챙겨 먹어야 하나요? 혹은 떡이나 라면, 국수와 스파게티를 유독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탄수화물 중독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할 경우에는 각종 성인병에 노출되기 쉬운데요. 뿐만 아니라 탄수화물은 비만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탄수화물 중독에 대한 진단과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탄수화물 중독증이란 무엇일까요? 막 지어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하얀 쌀밥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밥사랑은 유별난데요. 밥은 탄수화물의 대명사로 많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대부분을 밥을 통해서 얻고 있죠.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에서 지나치게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비만을 야기하고 각종 성인병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매끼 먹는 밥이 탄수화물 중독증의 주된 원인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탄수화물 중독증은 탄수화물 섭취량보다는 GI 지수, 즉 혈당 지수가 높은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GI 지수란 탄수화물이 몸 안에서 당으로 바뀌어서 피 속으로 들어가는 속도를 말하는데요. 탄수화물이 당으로 바뀔 때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GI 지수가 높은 음식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했다고 해도 GI 지수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면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고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체내 지방으로 축적돼서 비만과 성인병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결국 탄수화물 섭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GI 지수가 높은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이 탄수화물 중독증의 원인인 거죠. 자, 그렇다면 나도 탄수화물 중독증일까요? 탄수화물 중독증은 하루에 필요한 최소한의 탄수화물을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빵, 과자, 사탕 등의 정제된 탄수화물을 습관적으로 더 많이 섭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탄수화물 중독증에 걸리면 인슐린 과다 분비에 따른 생리적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고 심하면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못했을 때 불안, 초조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설탕이나 밀가루 음식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서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을 자극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혈당이 빨리 오른 만큼 빠르게 떨어지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나오면 혈당을 올리기 위해서 다시 단 음식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당질이 높은 음식을 유난히 좋아한다면 탄수화물 중독이 아닌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을 배불리 먹고도 점심이 되기 전에 허기를 느낀다든지 밥이나 빵 등 고탄수화물 식품을 먹기 시작하면 끝을 본다든지 음식을 금방 먹은 뒤에도 만족스럽지가 않다든지 정말 배가 고픈 게 아닌데도 음식을 먹는다든지 잠들기 전에 뭔가를 먹지 않으면 잠이 오질 않는다든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든지 하는 것들이 탄수화물 중독 증상들입니다. 탄수화물 중독의 의학적인 진단명을 부여하자면 식후 고인슐린 혈증에 가깝고 식후에 과다하게 인슐린이 분비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장기간 고인슐린 혈증이 지속된 사람은 인슐린의 저항성을 가질 수 있는데요. 즉 근육신경이나 장기들이 고인슐린에 반응하지 않게 되면서 혈당을 처리하지 못해서 당뇨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는 겁니다. 고인슐린 혈증 단계에서 느끼는 증상으로는 저혈당으로 인한 피곤, 떨림, 좌불안석증, 음식에 대한 집착 등이 있고요. 심하면 두통이나 혼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당의 대사가 근육, 장기에서 원활하지 못해서 쉽게 체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고인슐린 상태 지속은 성인형 당뇨의 위험인자이므로 탄수화물 중독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생활 습관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탄수화물 중독을 예방하는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양을 줄이지 못하면 탄수화물의 종류를 바꾸도록 하세요. 갑자기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다 보면 더 많은 탄수화물을 찾게 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양은 천천히 줄여야 합니다. 대신 먹는 탄수화물의 종류를 서서히 바꿔보세요. 인슐린이 과다 분비돼서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되는 단순 탄수화물보다는 소화 흡수는 느리지만 인슐린 분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 탄수화물, 즉 곡류와 채소류에 많은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선택하세요. GI 지수는 탄수화물에 포함되어 있는 당질의 양을 기초로 혈당치 상승률을 비교한 수치인데요. 당 수치가 낮을수록 혈당 상승이 완만하고 인슐린 분비가 적어서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GI 지수 60 미만의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정제가 덜 된 콩류나 야채류 등이 GI 지수가 낮고요. 단맛을 낼수록 GI 지수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스트레칭과 걷기를 꾸준히 하세요. 하루 3-40분씩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 같은 부담 없는 유산소 운동을 해보세요. 상체 쪽에 근육이 적으면 줄넘기를 하는 것이 좋고요. 요가나 재즈 댄스도 효과적입니다. 단 운동 직후에는 푸짐한 식사 대신 저열량 크래커나 저지방 우유를 마시는 것이 좋다는 것 잊지 마세요.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성분입니다. 신체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고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근육이 손실되기도 하죠. 때문에 탄수화물 중독증을 예방한다고 해서 갑자기 섭취량을 줄인다면 건강에도 큰 영향을 끼치겠죠. GI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을 내 몸에 필요한 만큼 그리고 건강하게 섭취한다면 날씬하고 건강한 몸을 가꿀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